12월 3일 이후로 내란 수계, 내란 방조, 내란 동조 엄청난 이야기가 오고 왔고 일종의 저는 이것을 뭐 충격과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도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사실은 대통령도 탄핵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돼서 넘겨진 건데 이제 와서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거려야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내란하고 그렇게 외쳐놓고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도 의아하죠. 내란을 왜 빼는 거지? 아니면 그만큼 국회 탄핵소추 안 자체가 불완전했다는 건가? 아니면 물론 야당의 정치적 계산은 뭐 뻔해 보입니다. 빨리 탄핵하자, 빨리 하자 이거죠. 왜 빨리 하자고 했습니까? 저는 또 짐작이 돼요. 조기 대선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라고는 저는 뭐 읽히는데 이게 제3자인 국민들이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국민들이. 저는 감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좀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상식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다 인정하면서도 너무 급하게 가는 민주당과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보이잖아요.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움직이는 게 뭐냐. 대통령이 잘못한 걸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처럼 저렇게 절차 안 지키고 마음 급해서 가는 것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히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리길 바랍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좀 정말 국회 절차를 지켜야 된다. 헌법재판소도 절차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뭐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7년,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뇌물수수와 강요를 뺐어요. 그거 아니라도 최서연이라는 최순실이라는 분들 때문에 가능했던 이번은 사실은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을 빼고 나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겠다. 얼마나 자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6, 7년 전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거다. 본질적으로 다른 질적 이해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이게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사실. 2024년 11월 12일 날 문형배, 김형도 재판관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아주 혼냅니다. 생중계 다 됐어요. 왜 국회는 임명 안 하냐고. 그때만 하더라도 야당은 임명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때까지는. 왜? 이진숙을 포함한 모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생각 때문에 12월 3일 이후로 12월 14일 이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탄핵할 만한 재판관 임명 안 하냐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것도 탄핵했잖아요. 저는 이 점이 결절점이었다 제가 민심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때부터 지금 드디어 다시 최상목의 대행이 2명 했다. 잘한다고 했더니만 또 한 명 안 해준다고 마흔이 안 해준다고 또 탄핵한 뭐 이렇게 내란 방조를 몰고 있어.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이것이 현재 민심 지점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우선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11월 3일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히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서둘렀다. 사실 아닙니다. 11월 22일 여야 합의로 민주당 2명, 국힘 1명, 헌재 재판관 추천키로 합의했고 국민의힘도 1명을 추천했고 다만 거꾸로 12월 3일 이후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입니다. 정확히 사실관계 확인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번 헌재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사실 아닙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 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3일 1차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2024년 12월 14일 심판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론 기일이 2025년 1월 14일 잡혔어요. 한 달이 넘어서.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는 것 아니다.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 여론조사 응답률이 1 내지 3%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뭐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2016년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내란죄라는 죄명을 뺐냐? 윤석열 측 전략이 내란죄다 아니다 법리적 법기술적 논란으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재판이 진행되면 헌재 판결이 불가능하다는 억측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가 간파하고 민주당은 헌재는 헌법 위반, 대통령의 행상 책임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판단을 먼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등등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먼저 따지겠다는 거고, 경제가 회복되려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빨리 내란 수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혜민 의원님 질의하시죠.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민 의원님, 그리고 신성범 의원님, 이진숙 하시는데요. 제가 방통위원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된 이후 7개월 이상을 대통령은 아무 답변 없이 저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은 저를 온갖 파렴치범 뭐 이렇게 몰아세우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얘기 그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 국회가 탄핵을 했는데 민주당은 171석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0석을 만들어 준 것은 국민의 힘 내의 합리적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탄핵된 거예요.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걸 갖고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띄우십시오. 미 국무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믿는다.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 한미 동맹은 끄떡없다. 이런 입장 나왔고요. 또 헌법학자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라. 이건 헌법적 의무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가짜뉴스 띄우세요. 누가 가짜뉴스를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조목조목 못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그 대통령께서 하신 가짜뉴스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첩법 한번 볼까요? 헌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고 뭐 어떻게 한다 이건데요.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한다고요? 22대 국회에서 누구도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낸 일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간첩죄가 없으면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 못한다?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이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방심을 보고 심의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안이죠. 예,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총리 대행은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재 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는 모순. 이진숙 탄핵된 이진숙 때 이진숙이 6명으로도 본인의 탄핵 심리를 빨리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김태규 대행. 헌재가 어떻게 했죠? 그 가처분을? 가처분 받아줬죠. 네, 인용해서 이진숙 재판 때 6명이 심리도 하고 변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장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6명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거나 변론하는 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진숙 다르고 윤석열 다르다는 겁니까? 탄핵은 똑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영상 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예. 아니면 무슨 TV에서 무슨 영화 해주나? 뭐 이런.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황당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그 밤, 용산 이무기의 지랄 발광은 열일 제치고 달려와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의 용기와 국민을 향해 총구리를 들이대라는 패륜적 명령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계엄군 병사의 양심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온 국민의 염원이 만나서 몇 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묵시록에서 말하는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인 우리가 앞장서서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용산의 이무기, 대국민 반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역도의 무리를 본좌에서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바로 그래도 하루 세끼 잘 먹여주는 감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서 나온
뭐 과격한 발언은 뭐 저는 그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적절한 강연이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후손 신부님이십니다.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 과정에서 우리 언론과 젊은 기자들이 보여주신 용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게 언론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25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탄핵 또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마지막 법안은 11월 26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것입니다. 저는 외국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윤석열은 김건희를 너무 사랑해서 계엄을 일으켰나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는 길은 저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이라도 3명의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헌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대한민국을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를 띄어내서 수많은 여론 왜곡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 여론 조작 성공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길은 빨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재판을 진행하고 내란 범죄자들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